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경제 지표가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요.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독일 지수와 영국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에서 그쳤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4% 내렸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12%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프랑스의 까크 지수만이 0.3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CB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유로존의 임금 상승률의 둔화세를 이어나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유로존의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ECB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대폭 상회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봤을 때 정점을 지났다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코메르츠방크의 마르코 바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임금 상승률이 3분기보다 둔화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ECB가 분석한 기존 임금 계약에 따르면 올해에도 임금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른 때이다라며 선을 긋는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지표와 해석 가운데 유럽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에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63% 내린 77.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중국에서의 수요가 가장 큰 변수이자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폭보다 큰 폭으로 인하를 했지만 심각한 중국의 수요 문제가 이쪽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최대 석유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 또 중동 긴장으로 인한 공급 불안까지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국제 유가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0.56% 상승해 주면서 2,03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안전자산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이 미국 국채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또 여기서 금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휴장을 한 이후에 다시 개장을 했을 텐데요.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마트와 홈디포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7%, S&P 500은 0.6, 나스닥은 0.9%, 러셀 2000은 1.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분기 연속의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가 3.2% 상승하고 홈디포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강보합권에 그쳤던 반면 내일 폐장후 발표될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엔비디아가 4.3% 급락하며 오늘 IT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사 CFRA는 현재 IT 기업들은 향후 이익 추정치의 약 3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 부분의 한계라며 주가가 이보다 상승하려면 수익이 예상보다 좋아져서 2024년과 25년 추정치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이 기존의 3월에서
6월 중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건설업종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IT를 비롯해 운송, 에너지, 임의소비재, 방산, 헬스케어, 부동산 등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75%, 달러 인덱스는 0.25%의 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현재 5.25에서 5.5%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미국의 현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추락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면서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 연방준비제도가 추산하는 0.5%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이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그는 또한 만성적인 대규모 재정 적자와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중립금리를 끌어올렸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높고 그리고 길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급속도로 부실화되면서 대형은행 6개의 지난해 연체 부채가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한 93억 달러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오늘 증시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등 대형 6개 은행의 손실 준비금이 최근 부채 1달러당 1.6달러에서 90센트 선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손실 준비금이 실제 대출이 전액 부실화되면 손실을 전부 커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지난해 최소 30일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부동산들이 3배나 증가하면서 준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미국 은행 부분에서 사무실이나 쇼핑몰, 아파트, 그리고 기타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연체 대출은 지난해 243억 달러로 전년도에 112억 달러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대형 6개 은행이 아닌 미국 전체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1인당 손실 준비금은 아직까지는 약 1.4달러로 여유가 있지만 이것은 1년 만에 2.2달러에서 줄어든 것으로 최근 뉴욕 커뮤니티 뱅크처럼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의 은행의 경우 은행의 존폐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3위의 신용카드 발행업체인 캐피털 원 파이낸셜이 약 350억 달러의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보유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미국 결제 카드 대출 규모 기준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JP모건 등을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카드 발행사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디스커버 파이낸셜은 12.6%가 급등한 124달러 42센트, 캐피탈 원은 0.1%가 소폭 상승해 137달러 3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거래로 디스커버 주주들은 주식 한 주당 캐피탈원의 주식 1.01292주를 받게 되며 이것은 디스커버의 금요일 종가보다 약 26%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금액으로 캐피탈원 측은 미국 기반 결제 네트워크 4개 중 가장 규모는 적지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가진 디스커버 인수로 미국 내 최대 카드 발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번 거래로 2027년 조정 주당 순이익이 약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모기지은행협회 MBA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아날로그 디바이스스, 치즈케이크 팩토리, 포트로닉스,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리비안 오토모티브, 윙스톱 잉크, 피델리티 내셔널, 가민 LTD, 잭인더박스, 루시드 그룹, 마라톤 오일, 시놉시스 잉크, 울버린 월드와이드, 잭슨 파이낸셜, 그리고 엑셀런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땠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코스닥이 강하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4% 하락한 2,657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로 1% 가까이 올려주면서 866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선물지수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수급 상황은 어땠을지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이 지수를 하방 쪽으로 하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3,445억 원 팔았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081억 원, 개인이 1,932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함께 유입이 됐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은 817억 원, 개인은 47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또 선물 시장 확인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됐었는데요. 다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간 가운데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웹툰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전 Y랩이 29.91%로 상한가 기록해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12,900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스터블루는 11.09% 상승한 2,955원을 기록한 가운데 NBT 같은 경우에도 8.02%, 탑코미디어가 5.82%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6월쯤에 미국 시장에 IPO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북미에 설립된 네이버 웹툰의 본사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장 시기는 이르면 올해 6월을 목표로 잡고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웹툰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6월에 미국 시장에 IPO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렇게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사실 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거론이 되어 온 바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2020년에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바가 있는데요. 미국 상장 추진 계획이 밝혀진 이후에 이번에 다시 한번 보도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신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30억에서 40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4조 107억 원에서 5조 3,500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봤고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최대 5억 달러를 조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네이버 웹툰의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4분기 거래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난 4,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또 지난해 연간 에비타 기준으로 처음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실적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툰 관련 종목들 전일 시장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올라줄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웹툰 관련 종목들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키네마스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키네마스터가 29.93%로 상한가 기록했고요.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확인해보시면 7,250원을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개장 직후부터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픈 AI 측에서 이 동영상 서비스, AI 동영상 서비스인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했는데 이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좋은 쪽으로 자극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픈AI는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를 했는데 이 소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이 AI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별로였다라든지 또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소라 같은 경우에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결과물을 보고 놀라서 여기에 매수세를 좀 나타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라를 활용을 한다면 다양한 캐릭터와 특정 유형의 동작과 복잡한 장면 등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 키네마스터가 어제 29.93%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키네마스터는 동영상 편집 앱인 키네마스터를 개발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엮이면서 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상교육이 29.87% 상승해줬고요. IB기명도 25.55%, 메가MD가 6.06%, 능률이 2.66% 상승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와 이 전문의들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교육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 큰 맥락에서, 큰 이슈 속에서 부각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의료 AI, 원격 진료 관련 종목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증원과 관련해서 교육주들이 빛을 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전문의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TV 토론에 대한 TV 토론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갈등에 따라서 또 어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될지 여부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어제는 교육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적에 영향을 받았던 실적 종목들 두 가지 대표적으로 볼 텐데요. 미래나노텍이 어제 14.61% 상승한 19,380원을 기록했고요. 솔브레인홀딩스가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미래나노텍과 솔브레인홀딩스 2월 중순까지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낸 바가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호실적 영향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솔브레인홀딩스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홀딩스는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1,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81% 늘어났고요.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6,648억 원으로 17.64%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43.38% 증가한 85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솔브레인홀딩스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의 경우 41.6% 증가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영업이익의 경우 41.9%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매출액의 경우에는 6,943억 원을 넘겼습니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7억 5,99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가운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5억 7,547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사업 성장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영향이 크게 작용이 됐고요. 또 계열 회사인 미래첨단소재 등의 사업 성장에 손익 구조가 개선이 된 영향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나노텍의 주가 어제 19,3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달해 드렸습니다.